호주 미용실에서 일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네, 호주 미용실에서는 해본 적은 없는데 이런 질문들이 진짜 많이 와서 호주 미용실에 레주메를 써가지고 레주메를 들고 다녀서 일자리를 알아본 적이 있거든요. 조금 달랐던 게 이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만 봐요. 호주 분들이요? 네. 몇 년을 미용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네. 네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몇 년을 했다고 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레주메에. 근데 이 친구들은 그 몇 년을 아예 보지도 않아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서티피케이션이 뭐냐, 퀄리파이가 되냐 이것만 봐요. 그래서 보더니 디플로마 있으니까 되네, 이게 끝이에요. 이 친구들은. 근데 호주에서 디플로마 혹은 서티피케이트가 없어도 헤어드레스로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가능해요. 한국은 안 되죠. 한국은 자격증하고 면허증이 필요해요. 면허증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격증도. 자격증을 따면은 면허증으로 갱신할 수 있고 아.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호주는 자격증 없이도 일 시작은 가능해요. 근데 여기는 또 자격증이 없어도 일은 할 수 있지만 호주 미용실은 자격증만 본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서티피케이트라는 게 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취직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이후에 서티피케이트가 나오는. 없고 서티피케이트를 딸 수 있는 과정이 어프렌티스인데 그 과정이 없어도 트레이니라는 과정으로 시작해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호주에서.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헤어 디자인 공부를 안 해도 물론 헤어 디자이너로는 못 하겠지만 그쵸. 스텝으로 일은 시작할 수 있는 할 수 거고 있습니다. 트레이닝을 통해서 헤어 드레서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른 데들이 취업을 하려면 자격증이 없는 거잖아요. 호주 미용실도 트레이닝 하는 것부터 하는 미용실들이 있고 네. 헤어드레서만 구하는 미용실이 있고 헤어드레서를 구하는 경우는 그분들이 원하는 서티피케이트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수 있어야 있고. 되는 거고 네. 아니면 그렇게 트레이닝을 통해서 헤어 드레스가 된 다음에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할 수 있는 그거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네. 서티를 받은 사람 그리고 트레이닝을 통해서 헤어 드레서가 된 사람 시급이나 이런 거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은 있을 수 그러니까 그 동안에 기술을 익힌 사람들은 한국의 기준에서는 이제 기본 시급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 딱 그 시급만 있잖아요. 호주는 직종별로 경력에 네, 따른 어워드 시급이 달라요. 시급이 네, 달라요. 어워드 시급이 있어가지고 호주는 많은 분들이 미니멈 시급 이상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용실은 좀 다르다고. 미용실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술을 배워야 되는 직업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호주 페어워크 페이지에서 다들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한국 미용실 보면은 끝나고 교육하고 막 그러잖아요. 호주에서도 똑같이 있나요? 있는 살롱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저희 헤어바이 홈샵 같은 경우도 같이 일하시는 파트너분들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조금은 필요한 시간들 같아요. 왜냐면 소문이 호주는 샵에서 트레이닝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 배워갖고 와야 된다. 영어도 다 해갖고 와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한국 미용 교육이 체계적이고 시스템이 좋은 건 확실해요. 근데 그런 교육을 받고 온 분들이 호주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저도 한국에서 오기 전에 호주 가서 뭘 배우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거는 사실 내가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노력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거를 찾는다면은 호주에서도 진짜 배울 게 많아요. 저도 호주 와서 컬러링이라든지 부수적인 부분들을 정말 많이 배웠고 아직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컬러링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모질이라 그러나요? 그게 좀 다르죠? 한국 사람하고 서양인은 서양이라고? 네, 달라요. 그러면은 컬러하는 것도 다 교육을 받고 해야 되는 거겠네요?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 색상에 딱 입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베이스만 나오면 돼요. 근데 그 잘 베이스를 모르지만, 만드는 네. 게 서양인이 동양인보다는 좀 더 빠르긴 하죠. 베이스 컬러가 베이스 밝게 컬러가. 빠지는 게. 여기서 만약에 공부를 하게 되면요 2년 과정하고 실습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실습을 나오는 과정이 아까 말했던 어프렌티스 그게 실습을 나와야 되는 과정이었고 맞아요. 네. 근데 한국 분들은 어프렌티스십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한국 분들이 호주에서 어프렌티스십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어프렌티스십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일하는 구인처, 그리고 카운슬, 그 학생 본인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아서 한국 분들이 어프렌티스십으로 호주에서 일을 하시는 거는 쉽지는 않고요. 대신 미용 같은 경우든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 트레이닝을 통해서 충분히 기술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지금 멜번이 정말 미용사가 너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죠. 사실 멜번이든 뭐 다른 도시도 비슷하겠지만 비자에 따라서 직업에 이제 뛰어드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바뀌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호주가 워낙 멀티컬처럴 국가고 맞아요.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력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인력들이 호주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호주에서 지정한 부족 직업군에 있는 거를 공부하거나 그쪽에서 일을 해야지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기가 좀 더 용이하거든요. 미용이 한 2, 3년 전에 영주권에서 좀
완전히 빠진 건 아니에요. 지역 이동을 하면은 영주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조금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멜번, 네. 브리즈번, 시드니에서는 어떤 직종이든 좀 받기가 힘들고 그래서 지방 지역으로 많이 가긴 하는데 저는 사실 미용이 직업군에 빠졌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다시 그렇게 들어갔다는 건 어느 순간 또 필요해서 다시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열렸으면 좋겠어요. 미용이 지금 많이 부족하죠. 호주 전체에 그냥 기술 자체가 다 부족한 것 같아요. 호주에 있는 미용실 운영 방식이나 일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 운영 방식이 뭐가 좀 다른가요? 운영 방식은 사실 미용실이 다르다기보다는 살롱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몫이라서 뭐 이게 다르다 맞다라고 못하겠어요. 어차피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서 배우고 넘어오신 거기 때문에 한국과 호주가 달라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고객 입장에서 한국은 가면 옷 받아주고 티 뭐 드릴까요 해주고 근데 여기는 딱 들어가면 좀 있어? 나 깎을 수 있어 먼저 물어봐야 되고 너 안 돼 가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깎을 수 있어 그러면 앉아 있어 끝. 아무것도 사실 제 옷도 막 옆에 자리가 없는데 배가 말아가지고 이러고 막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거는 확실히 조금 저 근데 한국도 그런 미용실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이미 크게 시스템화를 갖추고 있는 미용실이 한국에는 호주보단 많아요. 한국 미용실들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호주에서 그 한국의 미용실들처럼 큰 미용실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운영하시는 샵에서의 트레이닝 시스템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트레이닝 시스템은 저희는 유튜브로 남기는 거니까 딱 얘기할 수 있는 부분만 얘기하면 돼요. 네네네. 사실 트레이닝에서 가장 큰 목적을 생각한 것 같아요. 트레이닝에서 가장 큰 목적은 이 친구가 헤어 디자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줘요. 헤어 디자인을 왜 해야 되는지, 이 헤어 디자인이 예쁠 때 고객님들이 뭘 느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많이 얘기하고 그거를 단계별로 다 쪼갰어요. 한 6단계 정도 나왔는데 그 단계별로 교육을 하고 그 교육 테스트를 보고 그 교육들을 패스했을 때 헤어 디자이너가 되거든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더 자세한 사항은 필요하시면은 제가 따로 자료를 공유해드릴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신다고 하셨죠? 유튜브는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정보를 드리는 것보다 그냥 제 삶을 추억상. 그래도 또 거기다가 뭐 댓글로 질문하거나 그러면 또 답변을 달아. 그럼요. 호주에서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막 이것저것 무섭지 않았어요? 무섭죠. 영어가 안 되니까. 근데 사실 사업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고객님하고 좀 대화가 되네? 그러면 사업해서 머리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호주에 살고 싶었고 호주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주권이나 뭐 이런 자격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 자격을 얻고 나서 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절실해지고 싶었어요. 호주에 살고 싶으면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내가 진짜 살겠구나 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을 했고 지금은 좋은 팀원들이 생겼고 그 팀원들을 리더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호주에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호주가 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청정국, 정말로 그렇죠. 확진자가 호주 전체에서 10명 이하로 나오는 건 2달 넘게 계속, 이틀에는 계속 0명이고요. 물론 이제 다 문 닫았을 때는 일을 했으니까. 아니요, 6주 한다고 했다가 10주로 늘렸을 때 있잖아요. 저 네. TV 발로 찼습니다. 10주 동안 샵을 강제로 닫았어야 되는 거였어요? 닫았어요. 렌트비 같은 경우도 저 10주 문 못 여는데 안 깎아주면은 나 한국 가야 된다 하니까 깎아주고. 깎아줬어요. 그래, 깎아줬어도 일단 얼마 내긴 낸 거잖아요. 냈어요. 수입은 맞아요. 전혀 없지만 지출은 수입은 있었던 없었어요. 거잖아요. 네, 저희는 재택근무했습니다. 미용실 재택근무. 미용실이 재택근무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직원들하고 줌 미팅을 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락다운이 끝났을 때 어떻게 고객님들한테 서비스를 바꿔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머그잔을 고객님들한테 서비스할 때 썼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락다운 끝나고는 전부 다 일회용 컵으로 바꿨고, 그런 것들, 이런 음료 서비스를 아예 없앤 매장들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도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네, 그리고 직원들이 요즘에는 교육 영상들이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나 뭐 그쵸. 인터넷에 찾아보고 그런 영상들을 분석해서 문서 작업하고 그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고, 그런 것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손님이 안 오면은 뭔가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손님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네. 본인들이 하늘길이 열리면 와야지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으면은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풀렸을 때 확실하게 더 단단하게 준비해서 더 멋진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즐기다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만약에 지금 보시는 분들이 한국에 계신다면 좀 더 내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 영어를 그래 영어 많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나 하나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준비하지 마세요가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용기가 그만큼 있으면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서 지금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미용,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좋은 잡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미용은 최고의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호주에서 기술은 정말 좋은 거고요. 호주는 기술직이 많이 정말 대우받습니다. 저도 호주에 올 때 딱 가위 5자루 제 몸뚱아리 60만 원 딱 들고 갔거든요. 60만 원이요? 그러면은 한 주 반값하고 반값 내니까 디퍼짓 하고 이렇게 네, 하니까 네, 100불 남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미용은 그런 것 같아요. 기술이 있으면 너무 좋고 그게 없더라도 그 기술을 배우면 어느 나라를 가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죠. 호주에서는 기술이 없이 시작했지만 호주를 떠나서 한국을 가도 그 기술을 연장해서 할 수 있고 다른 캐나다나 다른 워홀을 가도 그 기술을 가지고 그대로 미용을 연장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워킹 홀리데이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돈하고 영어 공부. 근데 돈을 벌면은 영어를 못하고 영어를 하려다 보니까 돈을 못 모은다라고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데 많으세요. 미용은 이게 해결이 돼요. 기술을 배우고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죠. 기술을 배우고 돈을 벌면서 고객들하고 대화가 되니까 본인이? 얼굴을 마주 보는 직업이잖아요. 영어까지 늘릴 수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한국에 계신 분, 호주에 계신 분, 어떻게 보면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런 후배님들에게 한 말씀. 어느 날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한국을 무대로 삼지 마라. 세계는 넓다. 그러면서 호주라는 땅이 한국이란 나라보다 40배 큰 땅덩어리가 있고 전 세계로만 봐도 한국보다 훨씬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 조금 내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워홀을 올 때도 멜번을 올 때도 호주에 사업을 할 때도 그냥 크게 고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준비가 안 됐는데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고민을 여태까지 하고 있었으면 저는 멜번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한국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을 거고 제 삶은 되게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딱 하나 난 호주에 살고 싶으니까 호주에 사는 사람들처럼 지금부터 살아야겠어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를 있게 만든 것처럼 워홀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신검을 먼저 받으시고요. 그리고 비행기 신청사요? 티켓을 끊으세요. 그러면 워킹홀리데이로 오잖아요. 그게 저처럼 호주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제가 사전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거가 말씀하신 대로 뭐 용감하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그거 뒤로 많이 준비를 하세요.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면 충분히 네,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 많은 분들이 호주의 삶이 되게 여유롭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호주의 삶이 약간 그 호수 위에 떠 있는 백조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백조만 보고 호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 밑에 얼마만큼 준비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을 전진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